네, 다행히도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 낙폭을 좀 상당 부분 줄이며 마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일단 중국 쪽 유동성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시장의 변동성도 매수 기회로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시황과 더불어 이 조성호 과장님의 포트 종목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늘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 시장 이슈,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모두 조성훈 과장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좌 종목이 뭐 백화점이다. 그리고 이 종목 매수해도 될지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0220-4875, 0220-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 전화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조성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해 볼게요. 네,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 또 낙폭이 커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조금 반전이 오르긴 있었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설상가상이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으로 지난 또 금요일 밤에 뉴욕 증시에서 미국제 10년물이 무려 4.5%가 급등을 했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이제 올라주면서 반도체 쪽은 또 좋더라고요. 좀 상쇄해준 측면이 있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좀 편안한 시장은 좀 분명히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요거만으로도 조금 버거울 수 있는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이제 재확대 뭐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다만 이제 그 와중에 그 차분한 투자 심리는 또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또 기회를 찾는 모습을 또 분명히 보여줬다 이건데,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보고요. 일단 그냥 지금은요, 저는 그냥 속편하게 그냥 3,200하고 3,000 요 사이 그냥 박스권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로 뭐 크게 튀어봐야 지가 얼마나 갈 거고 밑으로 빠져봐야 지가 이제 얼마나 빠질 거냐. 저는 사실 이렇게 속편하게 좀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원래 시장을 볼 때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해요. 그냥 기대를 좀 낮춰놓고 있다가 의외로 좋으면 이거 웬 떡이냐 하는 거고, 또 빠지면은 뭐 어차피 뭐 예상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장을 좀 차분하게 대하셔야지. 그러니까 최근 이제 한 달 동안, 특히 이제 2월 한 달 동안 지금 코스피가 이제 상당히 좀 지루한 횡보를 좀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이제 예를 들면 뭐 내 종목 내 대형주 이거 왜 안 가나 좀 조바심이 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좀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시장은 이제 그 방향성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 이제 그 불거진 그 화두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뭐 재점화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지금 우리 시장이 새롭게 지금 등장한 또 그런 이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내는지를 또 이제 지켜볼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지난 거래일을 좀 이제 우리가 복기를 해보자면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다시금 재점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 초반에 이 분봉으로 한번 보죠. 장중 흐름으로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낙폭을 키우다가 나중에 이제 돌려 세워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좀 반전을 좀 만들어낸 거고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힌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채 금리 상승을 상쇄시켰듯이 이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에 대한 우려를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IT 기업들이 상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겪었던 이슈입니다. 겪었던 이슈인데, 근데 그 미중이 서로 이제 치고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부지리를 얻은 섹터가 있어요. 그것이 IT예요. IT. 그러니까 화웨이 이슈 등등 해서 우리나라 IT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초반에 사실 이런 거죠. 시장이 좀 빠진 건, 야, 이거 바이든이 이거 트럼프보다 더하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인 거죠. 이런 시각인데, 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래도 돌이켜보면 과거의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조금 탄력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어부지리를 IT가 좀 얻었더라. 이제 이런 이제 시각들이 반영이 되면서 학습 효과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가 상승 반전을 한 거였는데, 근데 요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일시적으로 반영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이제 두 가지 불확실성이 시장에 드리워졌을 때도 지난 금요일의 논리처럼 이 IT가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 탄력을 받느냐, 이제 요것도 이제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IT 쪽이 상대적으로 좀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뭐 IT 쪽에 이제 섹터 플레이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근데 수급 쏠림, 체감지수 악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난 금요일 날 지수는 0.68% 상승으로 꽤 이제 상승폭을 키워서 끝냈는데 상승 종목이 305개밖에 안 된 거예요. 하락 종목이 555개. 그러니까 IT가 다 돌려 세운 거라는 거죠. 그것도 지난 미중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봤다라는 그 기억을 반영시켜서. 근데 이것이 추세적으로 갈까? 그리고 설령 그게 추세가 되려고 하더라도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 번 더 확 불거지면은 또 다시 그걸 뚫고서라도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굉장히 변수가 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수급도 설 연휴 끝나고 이틀 동안 한 1조 원 가까이 잘 사주다가 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외국인 3,500억 팔았죠. 그래서 주간 단위로 지금 6,800억 순매도로 한 주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도 팔았다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IT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해석은 결국엔 개인이나 기관들 위주로 작용을 한 거였고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 미국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IT 기업이 반사이익을 본다는 계산보다는 당장 이제 미국채 금리 상승이 조금 더 애들에게는 예민한 문제일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아직 시장은 크게 걱정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스권을 말씀드린 게 그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1,100원 밑으로 이제 잠깐 떨어지나 했더니 다시 이제 급반등을 했는데 일단 1,105원 전후에서 일단은 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환율이 뭐 1,110원을 뭐 뚫어버린다 이랬을 때는 조금 더 피곤할 수 있는데 어쨌건 1,105원대로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안정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조금 이제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주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반사 이익으로 우리나라 IT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이렇게 흐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것보다 큰 제목은 역시나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그것과 연결돼 있는 외국인의 수급 역시 또 이제 환율 요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같이 좀 묶어서 좀 시장을 당분간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3,000에서 3,200이라는 이 박스권에 대한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니까 뭐 3,000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거기에 뭐 크게 일단은 염려하지는 마시고 다만 만약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박스권 하단이 3,000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는 작용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시장 판단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걱정을 할 때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어쨌건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좀 더하다는 전망이 지금 좀 맞아 들어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것도 좀 시장에 조금 새로운 이슈로 좀 떠오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황 정리부터 저희가 먼저 해봤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또 상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가 되고 있는데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4875, 0220-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 퍼스트 클래스 포트 점검을 또 해야 될 텐데 지난주 금요일에 PI 첨단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이 종목부터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규 종목은요. 뭐 굳이 뭐 실시간으로 안 물어보셔도 제가 이제 때가 되면 다 해드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할 때 해결을 해야 돼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짧으니까 근데 오늘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리 포트 점검을 한번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건 이제 포트 점검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시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분간은 위든 아래든 크게 지금 방향성을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당분 박스권 등락이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불과 또 한 2주 사이 설 연휴 전후 사이에 또 아마 계좌가 또 많이 좀 뒤틀려 있으실 거예요. 또 이제 간신히 좀 종목 좀 줄여놨는데 또 이제 연휴 끝나고 또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종목이 또 뭐 다시 늘어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이제 전열을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는 자주 할수록 좋은 겁니다. 내 계좌가 깨끗해지는 상황이 좋은 거지. 청소를 좀 미뤘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막 한번 또 이렇게 종목이 많아지게 되면 대청소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 이렇게 치우는 그런 성격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이 항상 깨끗하듯이 계좌도 항상 이제 종목 수를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쌓아놓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거고 만약에 또 다시 이제 종목이 뭐 단기간에 확 늘어가지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거는 포트 정리를 좀 도와드릴게요. 요즘 같을 때 제가 좀 한가하죠, 사실은. 요즘 같을 때 그냥 졸아요. 그러니까 졸 시간에 여러분한테 제가 부담 없으니까 부담 없는 시간에 연락 많이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거고. 자, 일단 우리 포트 현황 한번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는 뭐 우리 퍼스트 클래스 포트는 시장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새롭게 좀 편집을 한 게 일단 저 목표가가 일단 지금 몇 차냐 요거 이제 최근에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안 잡히시니까 지금 PI 첨단 소재는 지금 무려 6차 목표가까지 지금 상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재가 기준으로도 이제 56.8%의 수익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AP 시스템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발군해 그런 이제 수익률을 내주면서 이제 3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세실업도 이제
1차 목표가를 도달하고 이제 2차 목표가 2만 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하이로코리아는 최근에 편입한 거기 때문에 이제 1차 목표가를 노리는 이런 상황인데 자, 뭐 수익률 보시게 되면 하이로 뭐 최근이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안 나오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수익권에 다 들어서 있다라는 거니까 뭐 저 종목들 쉽게 말해 시장 뭐 한두 번 급락 나온다고 해서 저게 다 망가지거나 그런 계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우리는 우리 할 것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니 뭐 PR 첨단 소재는 코스피 이전 상장 기사도 지난주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놈은 된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제가 지난주에 그것도 같이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제 주식 투자의 지론이 이거예요. 차트 보시면 우리 이거 지금 3만 원대 이거 작년 10월에 우리 편입한 거잖아요. 요때 바닥이었잖아요. 자, 제 지론이 이거예요. 내가 주식을 바닥에서 샀는데 이게 실적으로 오르든 테마로 오르든 뭐로 오르든 일단 오르면 장땡이잖아요. 오르면 장땡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PR 첨단 소재는 실적으로 오르잖아요. 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될래다 보니까 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뭐 코스닥 150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코스닥보다는 아무래도 코스피로 가면 좀 잘 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제 카카오도 이사 그렇고 가서, 네. 네이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자체도 지금 다 될 집에는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6차 목표가 제가 5만 3천 원까지 설정을 해드렸고, 그죠? 자, 이거는 뭐 이제 엊그저께 좀 질문 이제 하시는 분 말씀도 알겠는데 잘 올라가다가 한번 이제 6% 가까이 이제 급락 맞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단계 워낙에 이격도가 커서 이거는 이격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6차 목표가 가겠다라고까지 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정이 하루만 그냥 나오고 그냥 바로 또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 이제 뭐 코스피로 뭐 이전 상장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일단 전망치가 사상 최대 실적 지금 기대가 된다.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건 지금 우리가 바닥에 잡아서 사상 최고가까지 가는 여정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사상 최고가를 가는데 실적 역시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지금 이 PI 첨단 소재야말로 진짜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철학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종목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어지간해서는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PR 첨단 소재, 뭐 AP 시스템, 한세 실업은 이제 퍼스트 클래스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보유 종목 영역일 거고, 그렇죠. 하이로코리아 또 최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관심 종목에 놓고 또 예의주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요거는 것 요 가격이면 같아요. 우리 매수가에서 네. 지금 편입가에서 50원 아래면 더 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넣기 좋은 자리죠. 이거는 뭐 길게 봐도 뭐 제가 이거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아직 이 가격에 있을까? 조선주, 뭐 해운주, 뭐 정유주 다 요즘에 인플레이션이다 유가다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여전히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당장에 막 이렇게 튀어 올라가거나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해놓으시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쭉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런 계산이죠. 그러니까 PI 첨단 소재가 그랬잖아요. PI 첨단 소재도 처음에 살 때 2달 동안 끔찍도 안 했던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하이로코리아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AP 시스템도 뭐 잠깐 보면은요. 요거는 네. 뭐 최근에 완전히 뭐 흐름 탔잖아요. 흐름 탔으니까 요것도 이제 3차 목표가 31,500원. 그러니까 2월에 하루 빼고 맨날 기관이 샀어요. AP 시스템 수급이 좀 그게 있고 PI 첨단 소재는 5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됐고 자, 한세실업이 사실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소비주에 좀 편입한 요 입장에서 이제 수익률 탑 5 안에 좀 들어갈 것이 좀 유력시 되지 않나 보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좀 지수가 박스권으로 횡보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실적 기대감 플러스 뭐 경기 방어주 뭐 요런 개념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2만 원 유지하고 하이로코리아는요. 우리 편입가가 15,50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면 그냥 뭐 편하게 뭐 매수하셔도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접수가 된 상담 신청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끝번호 3512님이 AB 프로바이오 궁금하다라고 또 전화 주셨고요. 빅히트 관련한 엔터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또 최근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문자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이 상담 신청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해결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을 정말 딱 맞춰서 끝냈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대응하시고요. 내일 오전 6시에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